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우리 시장은 내일 있을 FOMC 발표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시장에서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크게 좀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그 안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건 초전도체 테마의 낙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좀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상승했었던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 장에서 상당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변동성이 좀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띌 만한 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전도체 테마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일 아침에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시에는 관련주들 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자세한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한 주의 또 중심인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도 올라가려고 보여주는 주식들의 상승은 뚜렷하게 나왔는데 문제가 되는 건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초전도체에 이어서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게 좀 걱정이 아닌 걱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보셨다시피 화장품,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테마들에서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몇 시간 안 있으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대낙폭이 나왔었던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다시 정상의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의 자리를 포착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좀 조정받았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관련해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보셔야 되는 건 외국인들이 이탈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오늘도 재료의 소멸로 생각하고 이탈하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에서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과대 낙폭만을 조장한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종목들을 왜 어떻게 과대 낙폭을 조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크게 붙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시장에서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이빨이 빠진 구간이라고 하죠. 그 이빨이 빠진 구간이 분봉상에서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가며 아직 나가지 않았었던 미수 물량의 거래 대금들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기다리고 주가를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매수 관점으로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금요일까지는 어려운 시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매수 관점으로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지난번과 동일하거나 낮게 나왔을 경우 반도체 관련주 중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다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금요일까지 하락을 보여준다면 그 종목들을 금요일에 종가 베팅으로 따라 들어가 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또 금요일에 종가 베팅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종목들이 많다. 내 계좌에는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 SOS 요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두 가지로 나가고 있고요. 전화 접수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접수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4,000원에 10%요. 24,000원에 10%요. 네. 네네, 요즘 뭐 아직 매수가 회복을 못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셨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로 매수하신 거 맞으세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먼저 수급이 들러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포어스의 주가도 조금 움직여주는 것 같아서 왠지 본전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좀 생기셨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네. 때에는 한 자리만 지켜준다면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리튬뿐만이 아니라 뭐 페라이트와도 연관성이 있고 LCD와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바닥이 잡혀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제 느낌엔. 그래서 네. 24,000원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너무 큰 종목이고요. 지금 매물대로 봤을 거기까지 때에도 바라지도 않아요. 네.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으세요? 네. 어느 정도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24,000원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또 본전에서만 정리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1차적으로 올라가서 부딪히는 가격 구간이 21,850원, 22,000원이 채 안 돼요. 근데 지금 네. 약간 매수해주면 안 돼요? 지금 가격에서? 지금 가격에서 내일 매수하시기 조정받으면? 어렵죠. 그래요? 네. 많이 내려갔을 때 15,000원 아랫단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더라면 이 종목 여기에서 더 빠지면 그냥 다 던져버린다, 손절한다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맞아. 본전에서부터 몇 퍼센트 손실이 안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 여기에서 네. 혹시라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한 번 조정을 받게 되면 더 큰 손실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그렇죠.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오늘 단기적인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21,500원이라는 가격을 넘어가지를 못하면서 윗꼬리가 예. 달리고 내려왔는데 거래대금은 그래도 많이 붙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17,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하지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같이 보시는 게 맞아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라면 손절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라 색깔이 이동평균선 120일인데 지금 현재는 16,790원에 위치해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정배열 추세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지수 지표가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그 자리들을 밟아가는 수순을 갈 텐데 미래나노텍이 지금 이 현재 주가 위치에서 저항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지지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자 18,170원, 18,000원으로 잡아놓죠. 18,0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18,000원을 이탈하는 종가 3시 30분의 가격이겠죠. 예. 하루 정도는 이탈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다음 날 18,000원 위로 주가를 올려놓는다라는 건 21,85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21,850원을 넘어서 22,000원을 넘어서면 내 본전에서 정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다른 종목이라면 괜찮은데 미래나노텍은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 테마의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대응을 못 하시면 가장 높은 가격, 손절을 하더라도 가장 높은 손절선에서는 손절을 못 하실 거니까 그 욕심은 버리시고 21,850원까지 올라가면 내가 21,000원까지 내려오면 손절한다. 22,000원까지 올라가면 21,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손절한다. 이런 관점으로 500원씩 낮춰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손절선을 좀 높여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어려우시다면 21,850원을 못 넘어갔을 때에는 18,000원의 손절, 21,850원을 넘어가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윗골이라도 넘어가면 2만 원에서 손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리고 예, 예. 21,850원을 넘어가서 22,000원을 넘어갔다. 그러면 21,000원을 손절. 이런 식으로 손절선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을 정확하게 정형화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종목은 충분히 본전까지 지금 이 수급이라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전화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주까지 과연 18,000원을 지켜줄지 금요일까지 지켜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8,000원 잘 메모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가격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이 손절가를 조금 높여보는 방법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실까요? 이게 많이 제가 물타기를 했긴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무상증자 하기 전에 샀기 때문에 한 1년이 넘게 갖고 있었던 종목이고, 네네. 4,000주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많이 물타기를 지금 물타기를 90% 많이 까지 돼 있어요.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실까요? 매수가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3,100원이 돼 있고요. 3,100원의 비중은요? 네, 90%입니다. 비중 90% 담으셨어요. 아이고, 네. 지금 많이 빠져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네네. 어떻게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중이 너무 많아지셨네요. 네, 너무 많고 손해가 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주가가 내려가면 안 네. 되는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매수 가격은 너무 좋으신데 지금 평균 단가 너무 좋으신데 이미 그 네. 전에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 구간이 4,000원대예요. 네, 네.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존폐 위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까지 들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다만 그래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2018년에 상장됐을 때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카나리오 바이오가 상장되기 이전부터 비상장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서 카나리오 바이오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괜찮을 것이다. 상장되고 나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매출액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아요. 많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니라 부채 비율이 증가되면서 유보율을 잠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2023년에 큰 폭으로 늘어났고, 그죠? 2022년인데 2023년으로 늘려서 보면 이번에 부채 비율이 2022년까지는 괜찮다가 2023년에 큰 폭으로 증가됐잖아요. 네. 그리고 유보율도 마찬가지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예. 올해 유보율은 NA라고 아예 안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다만 예. 부채 비율이 그나마 줄어들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1,000원 아래로 내려가 버리기 전에 무언가 네. 회사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필요해요.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 손절하시기에는 이미 좀 많이 건너왔다. 많이 네. 좀 상황을 놓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지가 된다면 1,100원 단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됐건 간에 동전주가 되는 순간 이 종목은 정리하는 게 맞다인데 가슴 아프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인데 그래도 1,100원은 지지해주지 않을까. 정말 이 가격까지도 지키지 못한다면 1,000원은 지켜주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인 거죠. 왜? 올해 제약바이오 괜찮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 올해는 한번 흑자 전환은 못하더라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늘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R&D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신가요? 혹시 지난주에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연구원들이 졸업하는 그 현장에서 대통령이 그곳에 갔을 때 R&D 자금에 대한 확충에 대한 내기를 했다가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뉴스 혹시 보셨나요? 그건 못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산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료가 있나요? 아니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제가 너무 갖고 있는 비중도 많고 네. 이거를 그냥 진짜 바이오랑 그 회사를 믿고 제가 1년이 넘게 갖고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이게 네네네. 제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으니까. 근데 너무 지금 손실이 많아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걱정은 그러면- 되죠. 뭐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췌장암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난소암이랑 췌장암, 전이성, 유방암까지 면역 항암제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초에도 항암제와 관련된 뉴스는 항상 나왔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볼 때 2024년을 보실 때 항암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이 세 가지 테마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1,000원 아니면 못해도 1,100원에서 지켜만 준다면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길게 안 보고 3,500원까지도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하시기엔 아까우니까 저는 1,100원이라면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끈앞을 잡고 싶다면 1,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종가 기준입니다. 1,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많이 내려와 놓고 거기에서 이빨 빠진 가격 구간 다 만들어 놓고 주가가 바닥에서부터는 지지부진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거래는 붙고 있으니 수급으로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은 외국인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한탕 해먹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한탕 해먹으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주가 올릴 때 우리 같이 나와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래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린다면 2,000원 중반대까지는 올릴 수 있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1,000원 아래로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뭐 저의 노렌톡방에 안 들어오시더라도 다른 전문가분들 하실 때 전화 상담을 하셔서라도 지속적으로 조금 이 종목에 대한 케어를 받아보셔야만 해요. 안 그러면 네, 무너지실 거예요, 마음이. 네. 예. 네. 버티는 힘이 제일 점점 줄어드실 걱정되는 거니까. 거는 네. 그 제일 걱정되는 항상 막 나오시잖아요. 뭐 네네네. 상장 폐지다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네. 제가 뭐 3월에 이 회사가 진짜 뭐 자본 잠식이 정말 없어져가지고 상장 폐지되면 그나마 있는 마이너스 40 뭐 갖고 있는 그것도 없어지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고요. 아니에요. 그냥- 자, 한 가지만 그 걱정 제가 덜어드릴게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퐁당퐁당이죠. 하지만 네. 제약바이오주들은 최소 7년이에요. 7년. 7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될 가능성 없겠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고 네, 좀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장 폐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진단 짚어주셨고요. 좀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비중도 많아지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략 짚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나노 신소재. 나노신소재.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네요. 예, 그런데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조금 손실 가갖고 오늘 그때 오르기 전에는 네. 본전만 돼도 팔까 했는데 오늘 또 조금 이래
그래프도 좋고 해서 언제쯤 네네. 매도하면 될까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일단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매수는 얼마에 하셨을까요? 10만 5천 원. 10만 5천 한 원이요. 2주 됐어요. 예. 네네, 조금 비중은요? 가슴 마리를 했어요. 얼마나 담으셨어요, 이 종목? 좀 많이 담았어요. 50%. 비중 얼마나 담으셨을까요? 비중 50%. 50%. 예. 아, 네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좀 솔루션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야, 이거는 솔루션 드리기에 조금 제가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는데요. 이 저점 가격 구간이라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안녕하세요. 그래도 한 2주 동안 고생했어요. 내가 갔다 왔다 하고 딴 거 오를 때 안 오르고 내 그러더라고요. 그래프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 차트를 보고 이 자리쯤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하신 거 아니세요? 한 100%는 아닌데 조금 생각은 있었어요. 조금은 있었다. 예, 예. 자, 예. 보시면 근데 제가 생각과 틀리게 가더라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예. 이 자리죠. 이 자리. 여기 지금 아래쪽에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 바로 아래쪽에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구간 있잖아요. 네. 그 자리를 넘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는 정말 잘 하셨다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예, 예. 지금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수급이 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처럼 아랫단에서 잡았으면 12만 네. 700원 이탈 안 하면 들고 간다예요. 어디까지? 아, 12만 700원. 네, 12만 700원 정확하게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예. 그 자리에서 지지부진했었던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 또 동그라미 쳐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자리가 예. 저항 가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자리를 오늘 돌파를 시켰잖아요. 네. 돌파는 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2% 좀 안 되게 빠졌죠. 아, 예. 그리고 제가 어디 내일은 갔다 왔- 내일은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보다는 의료진들에 관련된 수급, 의대 정원에 대한 관련된 수급의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조정을 뭐 네. 만약에 올라간다면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만약에 예. 올라간다면 좋은 예. 질문이신데요. 저라면 예. 이 종목을 12만 700원까지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까지만 볼 것 같아요. 어디를 보느냐? 오늘 종가가 13만 4천 원이죠. 예. 근데 파란색 저항선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늘 종가로. 그러면 네, 13만 원이 저항대라던데. 아니요. 그거는 그 괜찮아요. 좁은 거 그죠? 13만 원대보다 아니에요. 14만 원대의 저항이 더 커요. 그래서 그건 괜찮고 그것보다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종가가 3시 네. 20분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예. 3시 20분까지 봤을 때 13만 4천 원보다 아래 있으면 시장가로 예. 팝니다. 예. 그리고 3시 20분에 봤을 때 13만 4천 원보다 종가가 높으면 기다린다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예. 수익이 갑작스럽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거래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 또 한 번 수급이 붙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아, 오늘 저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했는데 생각했는데 그게 기관이 아니에요.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나노신소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리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 내일 예. 종가를 보고 익절해보자라는 관점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13만 4천 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노신 소재 내일 종가 확인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일진파워, 일진파워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2,200원에 10%예요. 12,200원에 10%요. 예, 네. 네. 전문가님 요즘 어떻게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 3개월 되는데. 아, 오늘 시청자분들 매수가 진짜 너무나 괜찮으신데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2, 3개월 전이면은 매수하시기 되게 무서운 자리였을 텐데요.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네. 예, 그 방송 보느라고 해서 좀 좋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아, 관점은 조금 다르시네요. 일진파워는 지금 올라갈 수 네. 있는 게 전선 관련주랑 함께 가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에너지 사업과 네.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네옴시티, 그다음에 6G까지 지금 전선이 들어가는 곳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LS 그룹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일진파워가 아직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길게 끌 거 없이 이 종목 그러면 어디에서 익절해 보는 게 좋겠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시죠? 예, 예. 저는 이 종목 14,500원에 1차 익절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예, 괜찮으실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익이 예,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인데 14,500원에서 물량을 절반만 네. 익절하시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상승 추세를 타려면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17,000원을 넘어가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추세가 붙어버리면 17,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14,500원에서 1차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14,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절반만 익절해보자라는 관점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진 파워까지 인성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전략도 짚어주셨습니다. 분할 매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7,500원에 20%입니다. 27,500원에 20%요. 20%. 네. 빨리 매수가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요즘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갈 때 사셨을까요? 내려올 때 사셨을까요? 내려올 때요. 언제쯤이죠?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며칠 안 되셨어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잖아요. 한글과 컴퓨터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클라우드 AI가 요즘 대세니까 네. AI 쪽으로 사업이 한다 그래갖고. 사업 확장 소식 때문에.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보는 관점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이 자리는 AI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이때는 일본에 있는 문서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탄력에서 발표가 나온 게 AI 사업하겠다. 왜?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업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조정만 잘 받아주면 한 번 더 전고점 부근까지,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게 아니라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최대치는 34,000원까지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이탈한다면 이 자리를 이탈할 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는 최근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됐었던 22,850원이에요. 네. 이렇게 잡고 대응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손절은 22,850원, 익절하게 된다면 34,000원까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하신다고 했을 때 한글과 컴퓨터로 손절하는 금액이 약 16% 정도 되시겠죠. 그 손절은 주가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시면 되는데 18,000원에서 다시 잡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렇게까지 내려갈까요? 내려와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글과 네. 컴퓨터가 시가총액이 6천억이잖아요. 그런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으로 바라봤을 때 한글과 컴퓨터의 적정 주가는 2만 원 아래거든요. 지금 길게 봤을 때도 보시면 어때요? 어느 구간에 오랫동안 있었나요? 자,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 구간 아닌가요? 이 자리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 가격 구간의 중단까지는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AI 사업한다고? 좋아하는 거 좋은데 하더라도 조정 받고 가야 다른 투자자들, 네. 다른 외국인들, 다른 세력들의 수급도 아래에서 모아가지고 수익을 만들겠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갔겠지만 올라간 게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손절한다 하더라도 아까워할 게 아니라 주가 내려왔을 때 거기서 다시 잡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진단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지금 파워로직스 여쭤보셨어요. 18,036원이고요. 비중은 29% 담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초전도체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큰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꼭 매수 잘못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문자 좀 주십니다. 꼭 매수 잘못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이런 종목 매수하셨어도 전화 주세요. 그래야 이 종목 왜 매수했는지, 이런 종목 왜 매수하면 안 되는지, 왜 이런 식으로 매매하셨는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죠.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 한 가지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만 볼게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워로직스뿐만이 아닙니다. 신성델타테크도 올라왔고요. 3% 가까이 올라왔죠. CCS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있고요. CCS는 반대로 떨어졌네요. 왜? 오늘 종가가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종목 한번 보죠. 선암 어떻게 됐을까요? 선암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죠. 그런데 시간내에서 이만큼밖에 못 올라갔다는 건 파워로직스 올라와봤자 하락 추세를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갭이 떴으니 우리는 오늘 나왔었던 저가인 12,200원 더 여유 있게 잡았을 때 12,0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한 가지 관점인 겁니다. 더 이상의 상승 기대하지 마세요. 초전도체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이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이 대거 이탈되지도 않았는데 매도가 나왔고 아래쪽에 그 매도를 잡아준 물량이 없었다라는 건 이 종목 설거지가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초전도체 테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으로 다시 올라간다, 내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지 마세요. 그 기대는 허황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초전도체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21,7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파워로직스 최근에 초전도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상한가 갔습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가고 나서부터 또 역전된 건 뭐였습니까? 파워로직스는 지지부진한데 신성델타테크가 오히려 더 잘 갔죠. 그러면 신성델타테크가 잘 갈 때 파워로직스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큰 따라가는 흐름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를 매매한다면 매매하기 좋은 가격은 윗단이 아니에요. 8,140원 아래에서 진입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에서 탈출하신다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오늘의 시가 정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16,5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까지 전략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내일도 우리 인성 전문가님 출연을 하십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상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 인성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타임 특가 종목이 공개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앞서 인성 전문가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또 여러분들의 종목 케어를 도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꼼꼼한 분석부터 적재적소에 맞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여러분들께서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챙기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으로 열리게 됩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요. 작은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쪽에 비밀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4959 입력하시면 바로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또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과 또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우리 노란톡방 안에 계시는 시청자분들 또 기쁘게 해주셨을지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로도 엮여 있고요. 지금 반도체 쪽에 큰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중에 전해과 관련된 이슈가 좀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주로도 엮여 있었죠. IRA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전해에 관련된 이슈들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IRA 해외 우려 기업.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면서 지금 리튬의 가격과 상관없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래서 전해액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해액을 생산하는 덕산 테코피아의 자회사인 덕산 일렉테라가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덕산 테코피아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산 일렉테라의 미국 법인 IRA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해 준공 예정인데 연간 6만 톤 규모의 전해액을 생산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익절해야 되는 최종 익절선은 어디냐? 이거죠. 미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FEOC가 해제되면 그때는 전해과 관련된 종목,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조정받거나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은 갑작스럽게 뜰 수밖에 없을 거고요. 주가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이 모습까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종목 상담할 때도 한 종목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으면 그 다음 날에 종가가 이탈한다면 손절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종목 손절하기엔 조금 아깝습니다.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오늘 종가가 29,750원인데 내일 다시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까지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간 만큼 조정받는 게 당연하지만 거래 대금이 안 붙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것이 제가 이 종목을 더 지켜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월 15일 날의 종가가 24,9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 지켜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산테코피아는 주가가 우리는 익절했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돌아온다면 기술적 반등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으로 진입해 보기에도 안성맞춤이 될 수 있다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 날 토로신호가 포착된 종목인데 자, 가장 중요한 거 리튬이건 뭐건 상관없이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판매될 수 있는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은 캐파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아직 많다. 전 세계를 통틀었을 때 전기차의 판매량이 실질적으로 지금 10% 조금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물량들, 지금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쪽으로 시장이 쏠려져 있는데 언제부터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향후 2년 정도 후부터는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내연기관 차량을 잡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동국산업은 장기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주가가 적정 주가까지 내려오면 매수했다가 조금 올라가면 매도하고 하는 식으로 박스권의 매매를 즐겨 하시다가 어느 순간 2차 전지의 판매량이 증가된다. 뭘로 확인합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뉴스도 안 보고 그렇게 살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테슬라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대 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상단 박스에서 익절하는 게 아니라 지켜본다. 왜? 박스를 넘어갈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 기업은 뭐가 있겠습니까? 테슬라와 한 가지 더 중국의 BYD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연 간판 주류의 사업에서 니켈 도금 강판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24년 테스트 물량을 시작으로 8월, 9월경에 양산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면서 매출액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역시나 중요한 것은 테슬라와 BYD의 실적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국내에선
TCC 스틸의 독점 시장이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 니폰 스틸앤스 어렵죠. 니폰, 스틸앤스, 미토모토 메탈과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인도 타다뿐이며 중국은 각형이 베이스이므로 니켈 도금 강판 제조사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인도 타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 좋죠. 그리고 TCC 스틸은 최근에 강판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루뿐이었지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건 역시나 시장에서 지금 주목해보고 있는 테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주가가 뭐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원통형 배터리인데 그것은 2차 전지로 보는 게 아니죠. 2차 전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기차 쪽으로 통틀어서 보는 겁니다. 이제는 2차 전지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2차 전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1차 전지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기술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지 시장으로 볼 게 아니라 전기차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자, 14일 날의 종가는 6,320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건 30% 가까이 나왔는데 파란색 저항선이 안 올라왔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제가 진입한다면 전 어디에서 진입하느냐? 주가가 내려온다면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동국산업이 지금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나올 수 있는 그림, 이 구간에서 머물다가 올라가면서 파란색 저항선이 따라온다. 그렇다면 따라 올라왔을 때 전고점이 되는 8,330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날의 종가를 보고 익절하겠지만 8,330원을 넘어간다면 그 다음날의 종가뿐만이 아니라 하루 더 이틀을 지켜보고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넘어가지 못했을 때 최종 익절한다는 관점인 거죠. 하지만 주가가 갑작스럽게 내려온다면 이 자리는 정말 매매하기 좋은 자리다.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어제의 종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동국산업의 차트를 보시면 어제의 종가 가격이 얼마인지 바로 눈에 들어오실 텐데 그 가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의 종가인 7,69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신화콘텍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과 신화콘텍 두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 타임특가 종목을 가지고 나올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였냐면 최근에 신한코텍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받고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과 XR, VR 관련주기 때문이죠. 왠지 아시겠습니까? 스마트폰 쪽으로는 FPCB 괜찮습니다. 갤럭시 링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XR과 VR 쪽이었죠. 애플사 비전 프로에 대한 내용인데 비전 프로의 환불 그리고 비전 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 등이 아직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일 뿐이라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볼 때에도 스마트폰은 언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애플의 신제품 발표 시기부터 삼성전자는 조금 더 늦게 나오기 시작하거나 빠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제품별로 시간대가 달랐다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도 9월 정도까지는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전자제품, 휴대폰, TV,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커넥터 및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애플에서 출시한 VR 기기인 비전 프로의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흥행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혹시 아나운서님 비전 프로가 얼마에 출시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비전 프로 제가 알기로는 46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알고 맞나요? 계시네요. 네. 너무 비쌉니다. 너무 그래서 비싸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와 같은 상황이에요. 왜? 얼리 어답터라고 부르는, 테스터라고 부르는 우리 너튜브에서도 리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한 것처럼은 보여지나 아직까지 실사용을 하는 일반인들은 부족하다. 뭐와 똑같이? 전기차와 똑같이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될 수 있을 뿐더러 애플사라고 한 글씨를 바꿔보겠습니다. AI로. AI로 바꿨을 때 AI 시장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수주량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올 하반기 삼성의 첫 XR 기기 언팩 행사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정되어 있을 뿐이지만 여태까지 삼성이 보여줬었던 횡보로 봤을 때에는 예정? 아니죠. 확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때 안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 기다리면 됩니까? CES 2025 때는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당장에 올해 하반기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초 CES 2025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파운더리 기업인 누굽니까? TMC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애플도 구글도 모두 다 주목해보고 있는 테마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치고 올라가서 선점하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애플의 에어팟 4, 에어팟 맥스 USB-C 타입으로 올해 말 출시 예정인데 이것은 진작 나왔어야죠. 왜? 이미 아이폰 15에서 USB-C 타입을 선택했죠. 이제부터는 라이트닝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아이폰 15를 쓰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에어팟과 에어팟 맥스가 USB-C 타입이 아니라는 것이 더 불편함을 가중시켰다. 충전선을 2개를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생겼다라는 것 정도. 하지만 애플을 좋아하는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불편함은 지금까지도 잘 견뎌왔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삼성 XR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나무가, 센코, 스코넥, 동우나라텍, 세코닉스 등이 있는데 이 종목들 잘 보시면 작전이 난무합니다. 나무가 어떻습니까? 올라갈 땐 급하게, 내려갈 땐 더 급하게 못 들어오겠죠. 상단에서 매수하면 전고점을 넘어갔으니 단기 투자 관점으로 이 자리를 넘어갈 때 진입은 가능했겠지만 고점에서 매도 못했으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왜? 지지가 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또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또 바닥 구간에서.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가격 구간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거나 혹은 매수했는데 물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된다. 왜? 나무가는 충분히 상단에 오래 머무를 수 있으며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준 가격을 박스권의 하단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못해도 박스권의 중단을 넘겨서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센코도 마찬가지. 이런 차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센코도 마찬가지로 투자하기 어렵겠지만 아랫단에 있는 핑크색 지지선에서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매수하면 된다. 이해가 쉽죠? 이렇게 어려운 차트도 매수하면 수익을 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코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반대입니다. 스코넥은 이 자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지켜보지 않는답니다. 왜? 핑크색 지지선이 계단을 타면서 내려옵니다. 지금 엄청나게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저점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여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를 넘어가면 그때 우리는 이곳으로 잡건 1차 상승을 잡고 올라갔을 때를 2차 상승 파동으로 잡는다는 거. 신화콘텍, 자, 설명드릴 것 한 가지입니다.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 그런데 올라갈 가격 구간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가격 구간은 고점도 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수익만 봐도 괜찮다인데, 자, 오늘의 종가 4,900원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여기까지 1차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자리를 넘어서 지지된다면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화콘텍에 대한 설명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XR VR 관련주죠. 신화콘텍. 이 종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가져다 대시면 작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 4959번입니다. 4959 입력하시고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토르 종목에 대한 수식과 기법까지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과 함께 저녁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